직업 흥미 통한 직업 탐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흥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건데요. 여러분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좋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경험 좋습니다. 적성검사.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예, 좋습니다. 적성검사는 특히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하는 걸 먼저 하기 위해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성격도 아주 중요합니다. MBTI도 중요하죠. 제 블로그에 보면 MBTI 때문에 구독자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습니다. 또 MBTI 소통 조금 이따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분명히 중요한데요. 단순한 경험이 많은 것보다는 경험을 하고 나서 반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또는 매출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되 그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남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똑같이 접근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라는 걸 좀 아셔야지 여러분이 되는데요. 일단 이걸 단어 하나를 분석하자면 흥이라는 것은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흥미가 생기면 대상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프로그램이든 영상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대상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기업이 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흥미까지는 살짝 관심이 있는데요. 기업들은 직업 흥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작업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은 알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흥미와 역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음악을 좋아하고 배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오디션에 나가고 싶다, 뭐 연기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노래 한 곡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 자리에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많을 때가 아니라 개인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도 못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 그런데 진짜 노래를 하면요. 우와 감탄을 금치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흥미하고 역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가 있으면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인사 담당자 중에 제가 아시는 분은 이 흥미가 진짜 흥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인사 담당자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흥미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적성이라는 것은 흥미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소질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요. 기업 측면에서는 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야기한 기질이나 성격이나 흥미나 지금 포함한 재능, 강점, 가치관, 여러분 신념 이 모든 것들 업무 수행 능력까지 이것이 직무하고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직무 적성 검사라는 것을 대기업들은 각자가 이제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성은 역량하고 조금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일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근데 역량하고 흥미가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딜레마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같이 고민할 겁니다. 물론 NCS는 이제 공기업에서 특히 보기 때문에요.
대기업에서 보는 직업적성 검사와 한 60%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했기 때문이고요. 그 나름대로 범용성이 있습니다. NCS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되,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사실 일반 기업들이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NCS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NCS는 NCS 나름대로 여러분이 직무를 탐색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조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일을 한 지가 무려 22년이 됐습니다. 저는 리크루트라는 회사에서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YTN, SBS, 인천국제공항공사까지 채용을 제가 전체 서류 전형을 책임지는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 밑에 이제 직원들이 한 20여 분이 있었고요. 물론 제가 이제 사장은 아니었지만 사장님 밑에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직업 상담사가 있기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느꼈던 자괴감 중에 하나가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흥미와 적성에 딱 맞는 그런 것들을 못 찾아주는 제가 되게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검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카타카라는 영화 보신 분은 보셨다라면 1번, 못 보셨다라면 2번 보십니다. 카타카라는 영화입니다. 2번이 많으시네요. 마니아입니다.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우리나라는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최근에도 저는 외계인 1부작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평가는 별로더라고요. 저는 1년에 영화를 100편 정도 보고요. 지금까지 본 영화가 한 5천여 편 정도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 역시 SF 장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를 못 쳤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벽한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미래의 어느 시대입니다. 이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다 열등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지능도 떨어지고요. 공부도 못하고 체력도 안 좋고 시력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성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둘째는 정말 똘똘한 아이를 놓습니다. 체력도 좋고 시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습니다. 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우성인자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조종사나 과학자나 교사나 교수나 경찰이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등인자로 드러나는 인재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요. 직업을 정해줍니다. 청소부나 허드렛이나 화장실이나 막노동하는 일이나 건설 노동자 일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꿈이 열등인자죠. 근데 우주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늘 내 꿈은 우주조종사가 되는 거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걸 들어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넌 안 돼. 넌 열성인자에서 지금은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요? 어렸을 때는 계속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우주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힘들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내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저기 저 멀리까지 저기 섬이 있는데요. 저 섬까지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 내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동생은요. 형에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한 번도 나이는 어렸지만 운동에서나 공부에서나 게임에서나 어떤 것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나아갑니다. 수영을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보면서 형은 어디 오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저 멀리 있으니까 여유있게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자기도 짖는데 근데도 형이 계속 더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형이 이깁니다. 동생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형 같은 열등인자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고 화를 냅니다.
치팅, 그러니까 속인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넌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이 성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볼 에너지를 남겨 놓았을 거야. 하지만 난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꿈을 찾아서 떠납니다. 영화 재밌겠죠? 여러분 영화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깊은 감동이 안에서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대사, 돈키호테님이 대사 딱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이 검사도 정말 저는 검사도 많이 배우고 자격증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특정한 검사로 판별할 수 없다. 도움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흥미와 적성과 가치와 내 능력과 꿈과 비전과 목적과 돈과 안정성과 이런 모든 것들에 맞을 만한 직업은 없다. 단호하게 없다라고 여러분 내리셔야 됩니다.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주님 입 잘생긴 것들 여러분 아시죠? 입에 떠올리기 그렇지만 진짜 조각 같은 잘생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만 가면 있을 것 같잖아요. 뜯어봐도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직업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동화처럼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처럼 펼쳐지진 않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로 적성을 찾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